저는 은행에다 돈 안 맡겨요. 거의 다 주식시장에 들어있어요. 뭐 20, 30만 원 뭐 할 때 뭐 저도 사고 저희 학생들한테 용돈 생기면 조금 사놔라. 이거 뭐 우리나라 상장되자마자 샀거든요. 여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교수님께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죠? 투자하고 있죠. 네네. 예. 그 사실 뭐 종목은 사실 좀 그렇고 좀 궁금한 거는 뭐 어느 섹터라든지 뭐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 뭐 삼성전자 주식 네. 가지고 있고요. 아, 네. 예. 예,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이 뭐, 네. 뭐 95,000원, 뭐 9만 원 넘었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요. 아, 네네. 근데 떨어진다고 저는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아, 네네. 그러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것보다 한 1.5배 정도 인버스 ETF를 사놨어요. 아.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도 네네. 거기서 네. 손실을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제 전략은 네네. 아직은 뭐 행동에 안 옮기고 있으면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좀 떨어지면은 그동안 네네. 사놓던 인버스 ETF를 다시 삼성전자 돌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고, 네네. 예, 그 다음에 뭐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라는 주식, 뭐 그 주식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아, 종목말해서 죄송한데요. 네네. 이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 죄송할 건 없으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왜 이런 주식을 네네. 가지고 있냐면은 네네.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고 이건희 회장이 네. 삼성전자 재임 기간에 시가총액 제일 많이 올랐어, 삼성전자가. 아, 네네. 그 유명한 제갈치 이런 CEO 그분들 재임할 때 그 회사 시가총액보다 더 올랐거든요. 네네. 제가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신데 그 아들은 뭐 가지고 아, 네네. 이름을 알리실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앞으로 산업 성장 추세가 바이오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뭐 20, 30만 원 뭐 할 때 뭐 저도 사고 저희 학생들한테 용돈 생기면 조금 사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0만 원 있다가 지금 뭐 지금 80만 원 밑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네네. 예, 저는 그런 주식은 뭐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네네. 그 국내 2차 전지 ETF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ETF. 아, 맞아요. 있어요. 네. 이거 뭐 우리나라 상장되자마자 샀거든요. 아, 근데 그럼 상당히 좀 수익이 나셨겠네요. 한 2배 올랐어요. 네네. 10,000원에 상장됐는데 네네. 2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 뭐 또 15,000원만 네, 끝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타방송에서 제가 보긴 했는데 메타버스 쪽도 뭐 ETF 뭐 그런 거 관심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메타버스도 추세죠. 네네. 저는 큰 흐름이거든요. 제가 네네. 예, 이코노미스트도 큰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기업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ETF를 주로 많이 사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그 메타버스 이거는 큰 흐름의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옛날 그 유튜브 생기기 전에는 네. 그 네이버에서 전문가 칼럼을 그거를 제가 한 8년이나 썼었어요. 네네. 근데 유튜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걸 안 보죠. 글을 안 보죠. 네네. 그래서 유튜브로 돌아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유튜브가 정말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유튜브 정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거의 정점에 가까워져 있구나. 아, 그 다음에 뭐로 이런 여러 가지 전달 수단이 될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제가 관련 기업 뭐 몇 기업 좀 공부를 해봅니다만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ETF를 사놓고 네네. 예, 아, 흐름을 보는 거죠. 추세를 보는 거죠. 궁금한 게 이제 ETF도 국내 ETF가 있고 예. 해외 ETF가 있잖아요. 그럼 뭐 국내를 투자하시나요? 예, 저는 뭐 국내 ETF를 주로 투자합니다. 아. 예, 환율 변동 같은 걸 아, 네네.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제가 뭐 미국 시장 분석보다는 네.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를 일간 모형, 주간 모형, 월간 모형 다 모형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이런 모형에 따라 가지고 아, 네. 저는 정말 그 투자자들한테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하십시오. 아,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제가 기업 잘 몰라요. 네. 제가 잘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거시경제 이런 흐름만 공부했기 때문에 흐름에 따른 그 ETF를 예, 투자하는 겁니다. 아, 예,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하면은 네. 이기 때도 큰 손실 안 보고요. 저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욕심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잘 모르는데 저 주식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도 투자해야지 하고 투자하면 보통 이제 약간 물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제가 가까운 사람이 네. 주식 투자 안 하다가 2020년 어디 가도 뭐 주식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찌해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무슨 종목 가지고 있습니까? 4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백화점이네. 네. 많이도 안 가고 여기서 좋다면은 이 종목 네네. 좀 사고 또 저기 들어가서 저기서 또 이 종목 좋다면 저 종목 사가지고 아, 뭐 그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네네. 예, 저는 최소한 현상을 파악해서 재무제표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재무제표는 현재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 미래 전망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전망치 네. 보고 그다음에 추세 흐름을 판단해 가지고 재무제표에서 미래까지 읽으면요. 네네. 주식에서 저는 크게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재무제표 잘 안 보죠. 잘 안 보죠. 네. 그냥 제가 말한 사람, 이런 사람처럼 누가 좋다, 어떤 종목 좋다,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게 조금씩 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40개 종목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자기가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잘 챙겨보고 그 다음에 그런 추세, 약간 최근 트렌드가 맞는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잘 보시길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꼭 잘 아는 네, 잘 아는 거예요. 그쪽 대상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약간 메타버스 그쪽에도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암호화폐와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네. 암호화폐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게 2008년에 그 비트코인이 생겼는데요. 네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된 해였거든요. 네네. 저는 미국 경제, 앞서 말씀드렸으면 달러를 못 믿겠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 생긴 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미국 경제 대내 불균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네네.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한 자산 중에 하나가 코인이다. 네네. 그래서 코인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변동성이 심하고 뭐 주말에도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네네. 뭐 투자 자산의 10% 이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좀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안 했고요. 네네. 제 아들하고 저 집사람이 아내가 좀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건 뭐 주말에도 신경 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봐야죠. 사실 투자를 했으면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 봐야 되는데 그거 주말에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는 좀 쉬자. 그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비트코인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자기 그런 일상생활을 좀 침해하면서까지 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자체는 좀 예.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이 메타버스에 또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 NFT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맞물려서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 부자들 만나보면 부자들 네. 공통된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라. 아,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개인한테 당하면은 일부 자산을 주지만 시대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시대의 흐름. 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까 메타버스. 그거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모든 자산 가격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주가 장기적으로 올라요. 네네.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펀더멘탈을 가도평가했다, 가소평가했다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사이클을 알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공부해야 된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면 부동산 사이클이 정말 거대한 흐름, 상승 사이클이 10년 이상 지속됐는데요. 네네. 지금 제가 보면 꺾이고 있어요. 이제 꺾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 추세가 한번 꺾이면 뭐 1, 2년 가는 거 아닙니다. 4, 5년 가요. 부동산은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네네. 예, 예. 어. 그래서 이런 거대한 흐름을 알고 네네. 미시적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저는 거시경제 흐름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을 보고 나무를 찾자.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기업 분석하려면은 뭐 나무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주가가 네네. 하락하는 국면에서는요. 네. 뭐 아주 특별한 주식 아니면 못 오릅니다. 그렇죠. 네네. 삼성전자 주가 그렇게 좋다고 뭐 영업이익 뭐 50몇 조, 60조 난다고 그래도 네네. 9만 5천 원 갔다가 최근에 뭐 일시적으로 7만 원도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런 거는 흐름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흐름도 꼭 판단해야 된다. 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올라요. 네네.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그러니까 돈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아, 네네.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떨어졌지만. 네네. 지금도 계속 돈이 여유다움 있을 때 삽니다. 또 앞으로 5년 후에 네네. 또 그렇게 저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런 뭐 거대한 흐름도 보고요. 음. 뭐 좋은 주식은 사실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근데 그 종목이 과연 뭐 그렇게 좋은 주식이냐,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아, 네. 그 약간 좀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사이클,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큰 경제 사이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듣기에는. 거시경제 흐름이죠. 약간 좀 거시경제 트렌드, 이거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약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게 굉장히 쉬워요. 아,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네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상해 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주가도 들어있지만 그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12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 주가도 작년 뭐 월별 기준으로 보면 작년 8월부터 하락했어요. 네네. 6월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경제 지표 하나만 보면은 네네. 좀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거는 매월 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거든요. 네네. 뭐 보조조라고 산업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깁니다. 네네. 다 볼 필요 없어요. 아. 네, 저는 거기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하나만 보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고점을 찍고 예, 꺾이는지 고점 찍고 그 꺾이는지. 추세를 잘 파악을 예, 해라. 예. 그런 뜻이죠. 근데 네. 이제 고점 치고 6월까지 올랐다가 7월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지 그쵸. 추세적인 하락인지는 이거는 모르죠. 그렇죠. 그게 사실 지나고 봐야지 아는 거라서. 예, 지나고 네. 봐야 하는데요. 예, 그럴 때 이제 저같이 그 계량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모델로 예측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로 예측하니까 계속 떨어지게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도 봤지만 선행지 순환 변동치 그거 가지고도 예,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아, 그거는 뭐 통계청 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볼 수 네. 있고요. 예측을 해야 그리고 됩니다. 그 증권사 리서치센터 가면은 네네. 뭐 자료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 가면요. 네네. 여러 증권에서 나온 자료, 시향, 그다음에 투자 전략, 기업 분석, 산업 분석, 거기 자료 다 있어요. 그렇죠. 네네. 거기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얼마 전에 한 방송국에서 이게 연령대별로 투자 수익률을 보내가지고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더라고 분석해달라고. 네네. 예, 그런데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아 진짜요? 예.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었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 분석했다 보니 예, 신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아직 그 축적된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냥 자기 돈이 적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네네. 예, 신용 오래 빌려주지 않거든요. 네네.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용이자도 그렇죠. 뭐 비싸죠. 거의 한 10%대요. 예, 10%뭐 네네. 낮은 게 한 6%인데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아주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았을 때는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주식은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네. 저는 최근에 금리가 좀 오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금리는 하반기 내년 갈수록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7위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뭐 우리 진행자처럼 젊었을 때는 네네. 금리가 9%, 뭐 10%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9%라면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8년 되면은 원금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네. 70일을 9로 나누면 8. 그래서 7위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은행금리 1% 좀 더 줍니다. 원금이 2배로 늘으려면 72년이 걸려야 돼요.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평균 수명이 100세 되실 겁니다. 네네. 저는 100세까지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조금 멀리 내다보고 예,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투자하시면은 큰 성공을 좀 거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경험 말씀하실 거예요? 네. 사이클을 많이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 그 증권사 입사 동기 박모 대표라고 있는데요. 네네.
뭐 시장이 유명하죠. 농부 뭐라고 아, 해가지고. 네네네. 그 엄청난 금융자산 축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진짜 흑수저였어요. 제가 뭐 같이 입사하고 계속 같이 지냈으니까 잘 알죠. 네네. 그 친구도 여러 사이클을 겪게 된 겁니다. 어려운 시간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경험을 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많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좀 보셨을 텐데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야, 이런 사이클도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2000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가 주가가 오른 것만 봤기 때문에 주가는 오른다고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 떨어졌습니까? 네네.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거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미래를 내다보면 통찰력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한 5% 안팎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네. 저는 은행에다 돈 안 맡겨요. 아. 은행에 돈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쓸 용돈만 좀 은행에다 맡기지. 네네. 거의 다 주식시장에 들어있어요. 아, 그러면 약간 좀 그런 배당을 많이 주는 예. 그런 주식에 약간 좀 예금이나 뭐 적금처럼 넣어 놓는다. 그렇죠. 네네. 그게 배당 수익률 5%, 은행 이자 1%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해요.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저는 시기에 관계없이 꼭 배당 투자는 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추셔야 돼요. 지금 일부 뭐 대통령 후보들이 뭐 코스피 5천 간다, 잠재 성장률 4%로 올리겠다 그러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년 이후로 지난 21년 동안은 연평균 8% 성장했습니다. 8% 평균 상승했어요. 네네. 이렇게 상승하면은 네. 뭐 머지않은 5천 시대 옵니다. 네, 그런데 최근 10년간은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4%예요. 기대 수익률 많이 낮추시라는 겁니다. 네네. 어제도 어떤 신문에 뭐 연금 수익률이 12% 가까워졌다.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 근데 그 연금을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입니다. 아, 네네. 근데 지난 10년간은 수익률이 평균 7%예요. 아, 최근 3년간 너무 높았다는 거죠. 갈수록 평균에 접근해 가거든요. 네네. 앞으로 3년간은 평균보다도 10년 평균보다 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좀 기대 수익률을 네네. 뭐 은행 이자 1% 생각하고 기대 수익률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오히려 약간 좀 배당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예. 현명한 투자겠네요. 예, 저는 뭐 주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배당 네네. 투자는 꼭 하셔야 되고 저는 뭐 배당 많이 주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뭐 통신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 회사 주식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생각보다 좀 주식을 많이 좀 들고 계시네요. 예, 네. 주식 좀 많이 합니다. 예. 네네. 우리나라 저 가계가 평균적으로 실물 자산이 77%, 네네. 부동산이 77%라는 거죠. 네네. 금융자산 23%, 전월세 보증금 빼면 17%밖에 안 돼요. 네네. 예, 저는 그 실물 자산이 40%고요. 네네. 금융자산이 60%입니다. 네네. 예, 거기서 주식 비중이 한 70% 정도 돼요. 아, 네네. 주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일반적인 선진국이 어떻게 본다면 포트폴리오랑 비슷하신 거네요. 예, 제가 뭐 네. 미국하고 네. 거의 조금 비슷하죠. 네네. 미국 사람들하고. 네. 예. 이게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금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보시는 갈수록 거잖아요. 부동산의 네.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김영익 교수님 나와주셔서 뭐 전반적인 시장 전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그 자산을 굴려야 되는지, 뭐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정말 내가 꼭 아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된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다음에 저희가 기회 되면 한번 모셔가지고 또 그때 한번 또 시장 전망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